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쇼스토리 시간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였던 그 교수님께서 알고 보니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었던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간첩 사건입니다. 1990년 단국대학교는 그 아랍어과를 새로 만들면서 중동을 공부한 한국인 교수가 아닌 현지인 교수를 모셔오려고 했는데요. 이때 강력한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필리핀인 아버지와 레바논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하마드 깐수. 그는 1984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서 수료를 하고 단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치고 사학과 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중동 문명사 교류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감수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언어 천재이기도 했는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등 7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신자로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성품도 원만해서 동료 교수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그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후하게 줘서 그 무하마드 깐수의 별명이 A+ 폭격기 그리고 간디 교수로 불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6년 12월 지금의 국정원인 안기부에서 무하마드 깐수 교수를 잡아가게 된데 바로 간첩 혐의였습니다. 사실 그는 국적, 이름, 언어적 능력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는 조선족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교를 나와서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됐으며 이후 돌아와서 모로코, 중국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북한의 민족 주체 사상에 그 매력을 느껴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1963년 북한으로 귀화한 그는 1974년까지 평양 국제관계대학 교수와 평양 외국어대학교 아랍어학과의 그 교수를 맡기도 하였는데요. 중국에 살 때는 5급 정도의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북한으로 귀화를 하니 어학 교수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좀 특이하게 대학 교수라도 매주 1, 2회 그 매우 고된 육체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노동당에서 이 정수일 교수가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를 난파 간접으로 보내기 위해서 간첩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그 무하마드 깐수 시절에 그는 7개국어를 할 줄 안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그는 7개국어 아니라 13개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왜 7개국어라고 속였냐고 물어보자 너무 많이 할 줄 안다고 하면은 의심을 할까봐 일부러 줄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4년 5개월간의 간첩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로 파견이 됐지만은 훗날 재판 과정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간첩이긴 한데 간첩 활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간첩 활동을 하면서 북한으로 보낸 자료들은 우리나라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모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대부분은 중동 문명사에 관한 논문들과 그 역사적인 중동 연구 자료들이었는데 북에서는 간첩 보내더니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거나 보내냐고 좀 약간 짜증을 내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북한도 멍청한 것이, 아니 어학교수를 대학교에 보내면은 그가 다룰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적이잖아요. 보통 군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 요직 있는 그런 사람을 고정관적으로 보내야지 역사 교수를 보내고서 그 고급 정보를 기대한 그 당시 북한 지도부가 좀 약간 좀 멍청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깐수 즉 정수일 씨는 실질적으로 이적행위,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해서 1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에 그 4년 만에 출소하여서 지금은 중동 문명 교류학 및 이슬람 역사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사형이 구형되었을 때는 막대한 자료와 주석을 붙인 동고대 문명 교류사라는 그 책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원고가 거의 막바지에 이뤘기 때문에 그 검사에게 부탁을 해서 어차피 자기가 사형을 받고 죽기 전에 이 책을 완성하고 싶다고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좀 이렇게 잠시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도중에 많은 중동 문화에 관한 그 원고를 쓸 수가 있었고 석방 이후에 많은 역사책들이 출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북한에서는 최고의 언어학자이자 그 중동 문명의 아주 그 선구적인 뛰어난 학자를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정수일 교수는 이후에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과 우리나라가 외교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외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여기에는 당시 그 정수일 교수가 아주 딱이었습니다. 특히나 2013년 경주 그리고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수일 교수가 우리나라 그 중동 문명사에 끼친 영향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슬람 그 교회 경전인 그 쿠란을 그 쿠란의 표기를 꾸란이냐 꼬란이냐 쿠란이냐 아직 정리되지 않았었는데 정수일 교수가 이를 이렇게 잘 정리하여서
쿠란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신라시대 처용이 아마 아랍인일 것이다를 이제 최초로 그 아랍인 도래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그 신라의 경주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국대학교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었는데요. 그 본의 아니게 북한의 간첩을 대학 교수로 임명한 셈이 되었잖아요. 이 때문에 당국대학교도 좀 조사를 받았었는데, 우선 무하마드 깐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대학교에서 그 부여한 그 박사학위는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정수일 교수는 이 점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이 그가 법정에서 선고받는 과정에 그 참관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을 보고 그 정수일 교수가 굉장히 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후회를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제가 수업 들을 때도 그 당시 동료 교수님들이 종종 이 정수일 깐수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봐서는 당시에 좀 원만한 그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보낸 좀 특이한 간첩이었던 무하마드 깐수 간첩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